두 종목의 동시상장은 언제나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의 동시상장 최종 유통 물량과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은 1월 24일 월요일 상장을 합니다.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어 상당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종목씩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옥션의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의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전체의 10%이고 공모가 기준 32억 원 규모였습니다. 배정 규모를 직원 수로 나눈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3천만 원 초반입니다. 배정 규모가 아주 크지 않기에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이 발생한다면 투자자분들은 악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 내역을 확인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6만 주는 모두 청약되었고 모두 최종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실권은 없는 것입니다. K옥션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889.83대를 기록하여 2021년 기준 5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도 36.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그만큼 배정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K옥션의 의무보유 확약 실제 배정 내역을 확인해보면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인 36.8%를 훌쩍 뛰어넘는 83.06%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배정 내역을 살펴보면 6개월이 28.61%, 3개월이 가장 많은 30.54%, 1개월이 22.19%, 15일이 1.72%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고 배정받은 미확약 물량은 16.9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6개월, 3개월의 장기 비율이 59.15%로 매우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옥션의 의무보유 확약 실제 배정 내역은 이보다 좋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의 공모가 2만원 기준 상장일 시가총액은 1782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있지만 공모 주주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 대부분이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되면서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이전 23.24%에서 최종 13.54%로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41억 원입니다. 2021년 상장 종목들과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K옥션의 상장일 유통 금액은 플래티어, CU테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해보면 GI텍, 플래티어, CU테크보다는 조금 많고 자이언트 스텝,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노코보다는 조금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K옥션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슷한 200억 원대 종목의 상장일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보다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적었던 GI텍, 플래티어, CU테크는 모두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K옥션보다 상장일 유통 금액이 조금 큰 자이언트 스텝,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노코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이언트 스텝과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장일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지만 제노코는 80.6%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노코의 상장일 시초가 성적이 다른 종목에 비해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이는 제노코가 자이언트 스텝과 동시상장으로 진행된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K옥션과 비슷한 상장일 유통 물량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K옥션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큰 폭의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면서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는 14.3%,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52.2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청약자는 33.15%입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26억 원, 일반 청약자가 80억 원, 국내 기관 투자자가 35억 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K옥션의 상장일 성적은 기존 주주들이 얼마나 매각할지, 언제 매각하는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통 물량이 작은 편입니다. K옥션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의 기준가는 공모가 2만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시간 상한가인 100%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 4만원이 되고 동시호가 시간 하한가인 마이너스 10%를 기록하게 되면 18,000원이 됩니다. 동시호가 상한가 후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52,000원이 되고 동시호가 상한가 후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28,000원이 됩니다.
K옥션의 상장 당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12,600원에서 최상의 경우 52,000원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에드바이오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사주조합 실권 확인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공모 당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실권은 없습니다. 에드바이오텍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수혜 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혜 측 경쟁률이 102.15대 1로 2021년 기준 8번째로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결과는 더욱 안 좋았습니다.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실제 배정을 확인해봤지만 단 한 주도 의무보유 확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일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공모가 7,000원 기준 637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 기관 투자자보다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 중 단 한 주도 의무보유 확약이 되지 않았기에 상장일 모두 유통이 가능합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최종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39.6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에드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높아도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252억 원이 됩니다. 2021년 상장 종목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에드바이오텍은 플래티어, CU테크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K옥션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은 모두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200억 원대 종목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 상장일 200억 원대 종목들의 상장일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과 제노코의 경우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었지만 자이언트 스텝은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제노코도 80.6% 상승하였습니다.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도 동시상장으로 진행되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기존 상장일 유통 물량 200억 원대의 종목들을 살펴보면 에드바이오텍을 제외하고 모두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좋았습니다. 지하이텍은 K옥션보다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장 낮았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260대 1이 넘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유통 물량만 보면 상장에 좋은 성적이 기대되지만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가 안 좋기에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매각 가능한 주체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2.28%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기관이 21.64%, 해외 기관이 6.65%, 일반 청약자가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일반 청약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57억 원, 일반 청약자가 24억 원, 국내 기관이 55억 원, 해외 기관이 17억 원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상장일 주가는 기존 주주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에드바이오텍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바이오텍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는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 공모가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코넥스 가격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 가격은 상장 전 30거래일 평균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12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종가를 평균한 금액은 공모가 7,000원보다 높은 8,131원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30거래일 종가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일 전일 종가가 30거래일 종가 평균보다 낮다면 그 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마지막 거래일인 2022년 1월 20일 에드바이오텍의 종가는 7,18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드바이오텍은 상장 전일 코넥스 종가를 바탕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7,180원이 그대로 기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 규모를 고려하여 계산식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니 결과는 7,160원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에드바이오텍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가가 공모가가 아닌 코넥스 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된 7,160원이 되었습니다. 동시호가 시간 상한가 100%를 기록하면 14,350원이고 동시호가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6,450원입니다. 제가 계산했던 동시호가 상한가 금액은 14,300원인데 거래소에서는 14,350원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저보다는 거래소가 맞을 것 같으니 동시호가 상한가는 14,35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상장 당일 주가 범위는 최악의 경우 4,515원에서 최상의 경우 18,650원이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은 신영증권에서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K옥션의 경쟁률은 매우 높은 2,816.66대 1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기에 비례배정 한 주만 받았을 것을 가정한다면 25,230원 이상 매도를 해야 2.0% 은행 세후이자보다 나은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청약수수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에드바이오텍의 청약은 대신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의 비례 경쟁률은 54.4대 1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이렇게 경쟁률이 낮았고 균등으로도 열세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약수수료 2,000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7,200원 이상의 매도만 한다면 2.0% 은행 세후이자보다 나은 선택이 됩니다. 다만 10주만 받으신 분들은 이보다는 높게 파셔야 합니다. 두 종목의 동시상장은 언제나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1월 20일 상장한 오토엔이 1월 2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상한가 잔량만 50만 주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기록하는 경우 시초에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에 따라 매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 종목 상장과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여러 복잡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은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대로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유통 가능한 금액은 45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드바이오텍과 K옥션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수혜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오토엔보다 K옥션이 훨씬 좋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결과까지 포함한다면 세 종목 중 K옥션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K옥션은 최근 각광받는 미수품 거래와 NFT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 비교해본다면 K옥션의 초기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K옥션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입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거래소의 조건을 만족하여 상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K옥션과 같은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에는 판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장 이후 3개월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공모를 진행한 신영증권에서 일반 청약자들이 청약받은 주식을 공모가의 90%인 18,000원에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K옥션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혹시나 하락할 경우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환매 청구권이 있기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다만 청약받은 주식을 매도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환매 청구권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K옥션에는 환매 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주가가 18,000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절대 장내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후 3개월 동안 주가 회복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K옥션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럼에도 시초가 상승이 100% 혹은 만족스럽게 상승하지 않았다면 오토엔의 사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엔은 시초가 상승이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코넥스 가격이 반영되어 아주 조금이지만 기준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게 된 점은 좋은 점입니다. 수요 측 결과 및 기존 주제 물량은 많은 점이 단점이지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만큼 K옥션 오토엔의 거래가 안정적이 되었을 때 매수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해온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